산소 공급이 잘 안 될 때 암세포 성장이 훨씬 더 빨라져요. 그건 왜 그러냐면요.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죠. 되게 이제 우리 요즘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. 맨발 걷기가 요즘에 많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아주 뭐 대유행이죠. 말이 그래 맨발 걷기 뭐 1000만 명이 한다더라고요. 그러는데 이제 날이 따뜻할 때 하는 것은 좋아요. 그리고 맨발 걷기가 저도 뭐 효과가 있다고 봐요. 뭐 우리 이제 어싱 효과도 있고 또 이렇게 지압하는 이런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 보는데 한 겨울철에도 맨발 걷기 하는 분들 어느 정도 단련이 돼 있는 분들은 괜찮겠죠. 하지만 이제 암 진단 받아가지고 누가 맨발 걷기 좋다고 하니까 이제 바로 가서 하는 분들 잘못하면은 상처 입을 수 있고 동상 입을 수 있고 체온 떨어지고 오히려 암 치료하는데 더 나쁠 수도 있어요. 특히 우리가 항암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더 좀 위험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맨발 걷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될 때가 있는데 우리 맨발 걷기 겨울철에 체온 감소가 많이 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찬물 좋아하시는 분들 찬물 좋아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암 환자한테는 좋은 건 아닙니다. 찬물은 약간의 이게 체온을 떨치는 효과도 있고요. 또 하나는 긴장 상태를 갑니다.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또 너무 뜨거운 것도 좋지는 않아요.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좋은 건데 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갑상선 기능 낮은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체온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 환자분들이 이 말씀 하신 분들이 있어요. 몸이 너무 차다. 너무 차고 한여름에도 뭐 장판을 깔아야만이 잠을 잘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. 평소 때 찬 분들 여러 가지 우리가 찬 환경에 있어서 체온이 내려가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내 몸 자체가 열이 올라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갑상선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체온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때 우리 열받는다잖아요. 하지만 이 스트레스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부신 기능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부신 기능 부전,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하죠. 번아웃 상태가 된 분들은 체온이 내려갑니다. 번아웃 되게 되면 갑상선 기능이 같이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체온이 떨어져 버려요. 그래서 스트레스도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. 체온이 내려가는데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온이 내려가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잘 크는 이제 요인들은 그거죠. 첫째는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한번 봐볼게요. 제일 먼저 암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생겨요? 유전자 변이가 온 거예요. 그럼 그 유전자 변이를 누가 일으켰느냐? 그거 이제 변이를 일으키는 원인들이 우리가 이제 발암물질들이 관여를 하는 거죠. 그 외에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.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의 산화물질이거든요. 그래서 산화물이 만들어지는 환경,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발암물질들이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거죠. 그래서 이 유전자 변이가 된 세포는 암세포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첫째는 어떤 유전자적인 문제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미 발생해버린 이 암덩어리는 암세포는 뭔가가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우리 몸의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. 이게 유전자 중에서 세포 자살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이 역할을 해요. 그리고 또 우리 면역이 그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에 고장난 세포, 즉 암세포가 만들어졌잖아요. 이거를 제거하는 시스템이에요. 이 두 가지가 작동을 잘하면 또 이 암세포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. 그건 만들어졌지만 제거가 되죠. 그런데 면역이 고장이 났어요. 그 다음에 세포 자살 프로그램도 고장이 났어요. 이러면 암이 크는 거고 면역도 약하고 그 다음에 자살 프로그램도 약하고 그 다음에 변이는 잘 오고 이런 상태에서 만들어졌지만 어떻게 보면 이 암이 크는 거 내 몸이 배지예요. 배지잖아요. 배지가 암에 대해서 영양 공급도 제대로 잘 안 해주고 암에 클 수 있는 환경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아무리 이런 부분이 약하더라도 또 못 커요.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잘 돼 있다면 실제 크지를 못하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빠졌을 경우에 암이 성장하기 쉬운 환경이 돼버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첫째,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나 환경, 그리고 면역
면역 부분이 강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부분. 그리고 암이 성장을 하는 배지가 되어 있는 내 몸의 기초적인 환경.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,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빠졌을 때 암이 잘 발생을 한다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우리 혈액순환하고 암하고도 관련이 많아요. 암은 한마디로 저산소 지역에서 잘 큽니다. 한마디로 혈액순환이 안 돼야 잘 커요. 그 암도 혈관을 만들어서 성장을 해야 돼요. 그건 영양분을 받아야 하잖아요. 영양분을 받아야지만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서 영양분이 공급이 잘 되는 곳에 암은 잘 큰다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산소하고 관련해서. 특히 우리가 그 줄기세포 쪽에 보면은 우리가 이게 성체 세포를 줄기세포 치료를 하기 위해서 줄기세포 만들 때 하는 방법이 산소 공급을 차단시키는 거거든요. 산소 공급을 차단되면 살아있는 세포가 줄기세포 쪽으로 바뀌어요. 그래서 암도 마찬가지예요. 산소 공급이 잘 안 될 때 암세포 성장이 훨씬 더 빨라져요. 그건 왜 그러냐면요. 우리 암세포는 에너지 대사가 산소를 이용한 대사를 하질 않아요.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별로 없어요. 대개 세포질에서, 즉 무산소 상태에서 젖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거든요. 그리고 오히려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뜨려요. 산소가 공급이 잘 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살아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야 암세포는 훨씬 더 잘 자라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암세포가 성장하기가 훨씬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암을 줄이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을 잘 시키는 게 아주 중요하고 산소 공급이 잘 되도록 해야 돼요. 그러면 우리가 혈관이 어때요? 깨끗해야 되겠죠. 찌꺼기 같은 게 노폐물이 많이 끼면 안 되겠죠. 고지혈증 같은 게 있으면은 노폐물이 많이 끼고 혈관이 좁아져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잖아요. 그런 부분이 있고, 또 마찬가지로 빈혈 같은 게 심하다 할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암이 성장하기 좋고, 그 다음에 또 폐 기능 같은 것도 봐야 돼요. 폐 기능, 산소 우리가 들이마실 때 이런 부분, 특히 담배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많이 피신 분들, 그러게 되면 이런 공급이 잘 안 되죠. 여러 가지 이런 혈액순환을 통해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된 상황이 되면 암세포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혈액순환 개선을 하는 것은 빈혈이 있으면 빈혈을 치료를 해야 될 거고, 그리고 고지혈증 같은 게 있는 경우에 고지혈증이 있으면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해야 될 거고, 혈관을 탄력 있게 하고 확장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제 오메가3 같은 것을 먹게 되면은 우리 이제 동맥경화를 억제를 하고 혈관의 탄력을 높이고 혈관을 확장해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,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우리 혈소판 같은 게 이제 응고가 잘 되는데 이런 혈소판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방법들이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